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와.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차피 내일 또 오셔야 되죠? 네, 그럼 이제 태손을 봤는데,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그 경영자의 판단이 주관이 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 뒤에는 부가가치세가 섞인 주제라서 여기서는 안 할 거고요. 네, 부가가치세를 아예 안 배우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아까 질문해 주셨는데 유동자산 프린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 프린트가 아니라 유동자산 그 뒤에 비유동자산도 따로 있고 그런 식인데 그러면 회계만 하다 끝나요. 그래서 유동자산이 끝나면 부가가치세를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부가가치세를 해야 이제 뭐가 되니까. 그리고 부가가치세 배우고 입력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왜냐면 이거 하면 회계만 하다 끝나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알려드릴게요. 부가가치세 하면 또 재밌겠죠? 기대됩니다. 그렇죠. 진짜 너무 재밌어요. 회계랑 세법은. 여러분이 이제 또 써먹을 거 생각하시면 그럼 대소는 그럼 회수해야 된다. 회수 이제. 그럼 제가 일단 메인 주제 2개를 알려드렸는데 딱 봐도 이제 처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시험 문제 내기에 딱 좋아. 처리가.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대손 처리를 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나 돈 못 받았네 하고 끝난 거죠. 얘가 갑자기 좀비처럼 살아와서 돈 여기 있어 미안 늦어서 미안 이런 거야. 회수. 처리했는데 회수. 이렇게도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실제로는 좋은 거죠. 못 받았는 줄 알았는데 받았으니까. 근데 원래 여기서 부가가치세랑 같이 해야 되는데 안 배우셨으니까 너무 아쉽네요. 딱 한 번에 하면 진짜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배운 쪽에서만 해보겠습니다. 그럼 돈을 받은 걸로 해보면 63번부터가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1번이랑 62번은 건너뛰는 이유가 전산세무 1급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라고 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배웠으니까 우리는 이제 풀 필요도 없고 그래서 넘어온 거예요. 63번은 입금되었다 딱 보이시죠? 이제 입금되었다가 포인트고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63번입니다. 63번. 성환의 파산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게 대손 처리가 된 거예요.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됐다. 이 말이 대손 처리를 했었던 뭐 이 정도 뜻이에요. 문맥상 그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전기에 대손 충당금과 상계했다 이 말 나오는데 상계가 앞으로 좀 많이 볼 겁니다. 상계 들어보셨나요? 상계 회계에서 좀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좀 고급스러운 단어를 잘 몰라서 퉁이라고 저는 하거든요. 이것도 사실 고급 용어긴 해요. 이제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좀 여러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보통 이 상계는 어떤 느낌으로 쓰냐면 여러분이 철수한테 외상 매출금이 있어요. 뭐 300만 원 있어요. 철수한테 외상 매출금 300. 그럼 이거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철수한테 급전이 필요해서 차입을 한 거예요. 단기 차입금을 100만 원 빌린 겁니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 명한테 내가 300만 원짜리 물건 주고 300을 받을 권리도 있고 그 뒤에 얘한테 100을 또 빌린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지. 너 나한테 어차피 300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굳이 너 나한테 300 주면 거기서 100 줄게. 이것도 좀 바보 같죠? 야 그럼 우리 그냥 퉁칠까? 이게 가능하죠? 그럼 단기 차입금 100을 없애고 외상 매출금 얼마 받는 거예요? 200이죠? 이게 상계예요. 퉁 맞죠? 상계. 결론은 상쇄시킨다는 느낌이 좀 있지. 너도 없애고 나도 없애자.
그게 상계거든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쓰는 상계는 여기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를 한번 역추적해 볼게요. 이게 그냥 용어가 어렵지 상황을 떠올릴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말을 자꾸 이상하게 해요. 얘네들이. 그러면 원래는 그 만들어질 때부터인데 너무 많으니까 그냥 딱 그 전 거 전기에 대손충당금과 상계했던 바드러움까지만 해볼게요. 그럼 이 말은 전기에서 바드러움을 여기서 이제 하는 말이 파산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드러움인 거예요. 이거 두 개 같은 말이에요. 표시 잘 해두셔야 돼요. 성환의 파산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바드러움이라고. 알겠죠? 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대손충당금이랑 상계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제가 본 그대로 써볼게요. 이렇게 했었단 소리예요. 전기에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거잖아. 둘이 퉁쳤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럼 조금 더 디테일을 보면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 이건 그냥 자리 때문에 자산 증가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엄밀히 따지면 바드러움 거고 이렇게 끝난 겁니다. 어떻게 아냐면 대손충당금과 상계했다고만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부족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됐었다라는 거 거래처도 써야 되죠. 상환. 자, 이걸 회수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5천만 원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끝내버렸죠. 5천 없애고. 근데 얘가 와가지고 늦어서 미안해 하고 2천만 원을 준 겁니다. 그럼 돈을 받았으니까 좋은 거죠. 뭘로 받았는지 나오죠. 보통예금. 보통예금 2천을 늘려. 받았으니까. 이거는 당기. 그러니까 다 받은 건 아니네요. 일부만 받았네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환한테 5천을 빌려줬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 못 받을 게 뻔하면 야, 그냥 내가 3천 탕감해줄게 2천이라도 좀 갚으면 안 되냐? 이런 경우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지금. 그냥 쪼고 보고 2천만 받고 끝낼게. 이거라도 살려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나머지를 어쩔 거냐 이거예요. 회수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거 끝났습니다. 상계했던 거 받았죠. 그럼 이제 여기 어떻게 할래? 이게 문제겠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전기에 처리했던 겁니다. 전기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그 재무상태표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연도로 한번 쳐보면 지금이 24년이니까 이제 끝나가죠.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연도가. 이건 다 지나간 연도입니다. 이게 단기고 그럼 2023년이랑 2022년은 지금 연도 입장에서는 그냥 묶어버릴 수 있어요. 전기 이전으로. 어차피 지나버렸거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회계 기수를 따질 땐 두 개밖에 없어요. 단기냐 아니냐. 근데 내년은 안 왔죠. 그럼 차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왔으니까. 그러면 안 지난 단기 이야기를 하거나 지난 거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냥 여기서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전기 이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럼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냐면 우리 결산을 12월 31일에 하죠. 그럼 2024년은 12월 31일이 지금 안 왔네요. 안 왔죠? 얘네들은 어때요? 다 지나버렸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얘네들은 2022년 보고서 완성됐고 2023년 보고서 완성됐어요. 그럼 보고서를 완성시키고 회계법인한테 감사받고 주주총회 올라가서 땅땅땅 치고 다 정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이미 끝났다. 뒤집어 엎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미 다 끝나버린 애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올해는 어때요? 안 끝났죠. 그러면 이 말은 12월 31일이 안 됐기 때문에 고칠 거 있으면 고칠 수 있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물론 얘네들도 그 수정분계 뭐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못한다고 할게요. 할 수는 있지만 원래는 그냥 안 된다고 쳤을 때 얘네들은 못 건드려요. 언터처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손 처리했던 게 언제예요? 전기죠. 못 건드려. 끝났어. 이 말입니다. 그냥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그 대손 처리하면서 간단하게 한번 쓸게요. 여기에 뭐 그냥 간단하게 매출 채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매출 채권 300, 대손 충당금 200 뭐 이런 식으로 낸다고 했죠. 문제를. 대손 상각비 100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자, 이런 회계 처리 얘를 기준으로 딱 잡고 자,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단기에 했냐 전기 이전에 했었냐 이렇게만 보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걸 단기에 했었다고 할게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단기에 내가 뭐 A라는 애한테 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얘가 파산 나가지고. 근데 단기에 갑자기 와갖고 돈을 갚아버리는 겁니다. 뭐 드물지만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1년이 짧으니까 보통 같은 애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기에 대손 처리를 하고 단기에 회수하면 어쩔래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단기에 대손 처리를 한 거죠? 그럼 이거 회수해 볼게요. 회수. 자, 그럼 지금 매출 채권이 없어졌는데 결국 돈 받았죠. 그러니까 이때는 못 받은 줄 알았지. 얘가 지금 파산 났으니까. 그럼 그때는 A한테 돈을 못 받겠다. 그래서 대손 처리를 해버렸죠. 근데 얘가 뒤늦게 돈을 갖고 온 거예요. 300만 원을. 그럼 보통 예금 300을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월 1일에 A가 300을 못 갚는다 그래서 내가 대손 처리를 해버렸어. 그럼 나는 얘한테 기대가 없죠. 근데 지금 11월 돼가지고 내가 갑자기 나 돈 구해왔어 300 줄게 이런 상황인 거지.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 얘는 돈 안 갚은 애가 아니죠.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우리가 그 장부를 쓰는 게 일기라고 생각해 볼게. 일기. 그러면 이때 일기를 뭐라 쓴 거냐면 A가 300을 안 갚았다. 나쁜 놈, 못된 놈, XX 막 이렇게 쓴 거야. 일기에. 근데 얘가 돈 300을 갖고 왔어요. 민망하죠. 욕 썼는데. 그럼 아직 장부 마감 안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워줘. 그냥 나쁜 놈이란 말 지우면 되잖아 그냥. 욕했던 거. 그럼 이걸 지워주려면 그대로 반대로 옮겨. 똑같이 써주면 지워지니까. 맞죠? 차감이잖아요. 반대로 보내면. 이게 지워주는 겁니다. 똑같이 써서 한 번 더 쓰는 거. 그럼 지워지죠. 왜 둘이 싹 날아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A의 매출 채권이 사라진 이유는 얘가 돈을 갚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피해. 결과만 남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마감이 안 됐으니까. 고칠 수 있으니까 고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단기예요 지금. 단기 대손 처리, 단기 회수. 아시겠죠? 근데 이걸 문제로 내잖아요.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문제 이렇게 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 11월 2일에 A가 뭐 300을 갖고 왔다. 근데 이건 단기에 대손 처리했던 거다 이렇게 낼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날짜 장부 조회하셔야 돼. 그래야 차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적어야 되거든. 여러분한테 안 내겠죠? 어떻게 그런 수준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오바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에 대본 처리한 걸 단기에 회수하는 건 안 낼 거라고. 그걸 그래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꿔봅시다. 전기에 대본 처리했다고 할게 이걸. 전기에. 자, 그럼 이거는 작년이에요. 작년에 A가 돈 안 갚아서 욕한 거야. 나쁜 놈, 돈 안 갚은 놈. 이렇게 하고 장부 마감해버렸어요. 일기장 덮어버렸다고. 그리고 올해 일기장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300을 갖고 온 거야. 미안하지만 못 찍어줘. 욕한 거 그대로 냅두고 끝이에요. 얘는.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래? 못 고친다 그랬죠? 그럼 그냥 대손 충당금을 하기로 했어요. 작년 거랑 이제 상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답은 쉽다. 대손 충당금을 쓰면 되니까. 이유를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과 다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작년과 올해는 남이거든요. 장부로 치면. 그러니까 어차피 상관도 없는 거야. 그냥 욕하고 그냥 다시 칭찬하고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다시 보시면 전기에 대손 처리됐던 걸 단기에 회수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 대손 충당금 5천을 했대. 대손 충당금 1,000에 대손 삼각비 4천을 했대. 받은 돈 그대로 대손 충당금을 적어줘라. 이게 답이지. 좀 외우시면 되죠. 이해한 다음에 외우면 편해요. 어차피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거 회수했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받은 돈 적고 옆에 똑같은 금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적자. 끝.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 그냥 단기는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알고 안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외우세요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냥 그렇구나. 노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알려주고는 싶어서 이해는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용이 없으니까 안 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답이 엄청 쉽잖아요. 근데 놓칠 만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엄청 간단해 보이죠? 보통 예금 대손 충당금 끝이잖아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지. 누구 건지 볼까요? 받으러 온 저는 맞아요. 근데 대손 충당금 쓰고 엔터 치면 틀리지. 외상 매출금 거 골라지니까. 그걸로 되고 싶었던 거지. 약간 미끼 하나 투척하고 한번 풀어봐. 근데 엔터 치는 사람 다 나가리죠. 받으러 온 거다. 이런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안 보이는 것도 찾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데 우린 이걸 봐야 되죠. 받으러 옴이었구나. 그럼 이것도 받으러 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대신 살려주는 거니까 지금. 여기 외상매출금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 보고 받으러 옴이 소용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 받으러 옴이라고 말 안 해줬으면 못 풉니다. 이 문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세무 2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기로 내는 이유 아시겠죠? 이게 혹시 단기였으면 여러분은 그 날짜를 장부 조회해서 그 차변에 있던 걸 그대로 옮겨 적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액수도 안 맞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개 오바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포인트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받으러. 충당금 받으러움이 200보다 작으면 이때요? 네. 그러니까 그럼 물어보신 거 이것도 해볼게요. 그럼 뭐 1,000 이렇게 해보자 이거지? 네. 그러면 대손상각비 4,000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 그럴 수 있겠죠? 그래도 답은 안 바뀝니다. 너랑 나랑은 남이거든. 전기랑 단기는 남이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단기였으면 우린 힘들죠 이제.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안 낼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 내면 회수 나오면 전기부터 확인하시면 돼. 그럼 아 대손 충당금 이거구나 이렇게 하고 푸시면 돼요. 답은 엄청 간단해요. 그러면 비슷한 문제 또 몇 개 볼까요? 이제 좀 적용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63번 보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법. 일단 변제 세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부가가치세거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그냥 무시해라. 당연한 말이고 2,000 입금 받았으니까 2,000을 써요. 차근에 보통일금 2,000 쓰고 근데 이거 출처가 뭐지? 근데 어차피 전기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구나. 이걸 쓰고 받으러오니까 받으러 이렇게 세 개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지. 보통일금 2,000 그 다음 전기니까 대손 충당금 받으러오니까 받 이렇게 세 개 확인하시면 답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 문제도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나 한번 해볼까요? 64번 문제입니다. 딱 느낌 오죠? 전기의 대손 처리. 전기의 대손 처리했는데 보통일금으로 회수했죠? 똑같네. 그럼 여기 이 틀에다가 바로 한번 넣어보면 보통일금 320만 원을 회수했다. 뭐 현금 나올 수도 있고 그러겠죠. 일단 받았어. 근데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걸 받았으니까 그냥 대손 충당금. 근데 그 대손 처리했던 채권이 뭐냐 하니까 외상 매출금이죠. 그러면 이거는 외상 매출금 하고 320 끝. 공식만 알면 엄청 쉽죠. 아는 사람만 쉽게 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입니다. 아는 사람만 폴랑 풀어먹고 모르는 사람은 고민하다 틀리고. 그래서 63이랑 64 이 정도만 보셔도 뭐 충분히. 근데 밑에 또 있네요. 65번도 볼게요. 똑같은 문제 같은데 전기의 회수 불능 채권으로 대손 처리했던 전기 나왔고 대손 처리를 했었습니다. 외상 매출금이고요. 요거는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부가세를 고려해야 되는 거라서 좀 지금 어차피 말씀드려도 모르는데 이것만 표시하세요. 절반.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렸어요. 이 문제. 왜냐면 440만 원은 숫자로 돼 있으니까 잘 보이죠. 근데 절반은 한글이 안 보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220을 해야겠지. 그 정도만 일단은. 지금 부가세에 들어가니까 풀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63, 64 이 정도 대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대손 처리 조금 더 심화하고 들어가면 회수까지. 회수는 세무 2급으로 지금 다 돼 있죠. 사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거의 다 끝났네? 그럼 아니다. 안 끝났잖아. 8페이지가 끝인데. 그럼 이제 오늘 이거 기타 정좌자산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럼 좀 굵직한 주제들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뭐 배웠나? 빠르게 정리합니다. 현금 과부족 배웠고 단기 매매증권 배웠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덩치 좀 볼륨을 생각해 보시면 채권이 볼륨이 제일 크죠. 사실 채권만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럼 이 채권을 배우는데 여기에서 이제 같이 나오는 게 외화. 왜냐면 외화 채권도 있으니까. 그리고 얘 나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대손. 그러니까 사실 얘가 주인공이네 채권이. 이 정도로 좀 파악을 하시면 된다. 근데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현금화가 빨리 되는 순서로 배웠기 때문이다 정도. 그럼 이제 유동자산 중에 재고자산도 아니고 이 세 개의 주제도 아닌 완전 진짜 찌끄레기들을 배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는 좀 골격이 잡혀야 돼요. 이 정도는 좀 굵직한 주제들이구나. 이제 이도저도 아닌 것들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머리를 써야 되는 문제인데 6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기타 당좌자산이라고 제가 이름 지은 거예요 그냥. 8월 15일이네요. 쉬는 날인데
영업부 사원 김기덕의 지방 출장비에 대한 분계가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누락됐잖아요. 오늘 발견했죠. 그럼 이 말은 이 밑에 있는 박스 내용을 진작에 했었어야 돼. 진작에. 근데 안 했어. 근데 오늘 발견했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지금이라도 해라. 이런 것부터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누락했으니까 지금 하라고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출장비 사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이거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지금 회계 경리거든요. 회사에서. 그럼 회사 돈을 여러분이 이렇게 관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통예금은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보통예금이죠. 회사 통장이죠. 그럼 개인 계좌는 이 영업부사원 김기덕.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제 이거 풀면서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 좀 불쌍하다 생각했어요. 왠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개인 계좌로 지금 30만 원 써줬죠. 출장 갔다 왔는데 그럼 이 돈 누구 돈으로 쓴 거예요? 지 돈으로 썼겠지. 여러분 이런 데서 다니지 마세요. 자, 출장 간 김기덕이 출장 가야 돼요. 저 출장비 어떻게 되나요? 일단 네 돈으로 쓰고 영수증 갖고 와 이러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심지어 누락해서 돈을 못 받고 있었어. 얘 지금 30만 원 묶여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볼 수 있으면 진짜 회계 잘하는 거거든요. 그냥 상황 보고 진짜 안타깝군 막 이런 거 가슴으로 느끼는 회계. 근데 일단 상황은 파악하셨고 밑에 있는 것들도 비교해 볼게요. 그럼 68번은 또 어떠냐? 12월 2일인데 본사 영업부 직원 김 부장 씨가 출장, 컨셉이 출장인 것 같죠 지금. 출장을 또 갔다가 왔대요. 근데 68번은 회사에서 지급한 출장비 돼 있죠. 이건 좀 괜찮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출장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 쓸지 알아요? 정확히 모르죠. 근데 이때 가지급금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개정 과목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가지급금에 가 있잖아요. 가. 이게 한자로 뭔지 아세요? 거짓가예요. 거짓가. 근데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임시. 그럼 해석해 볼까요? 임시로 지급한 돈이죠. 왜 임시로 지급하죠? 돈을 쓰긴 쓸 건데 얼마 쓸 건지 모르니까 대충 50 정도면 되겠지? 이런 느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여러 개 넣은 게 67번은 야 일단 네 돈 쓰고 영수증 갖고 와. 그럼 환급해줄게. 이런 느낌이죠? 이게 가지 말아야 될 회사. 그 다음에 68번은 50이면 되겠지? 이거 갖고 쓰고 와봐. 좀 낫죠 여기는? 근데 제일 좋은 회사는 뭘까요? 그냥 법카 주면 되겠지. 근데 법카 주는 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상식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영수증을 모아서 갖고 와라 아니면 50을 줄 테니까 쓰고 와라 하면 항목이 여러 개여도 모이죠. 한 방에 정산하잖아요. 근데 법카 주면 어떻게 돼요? 한 건 긁고 한 건 긁고 안 모이죠. 그러니까 법카로는 안 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냥 그렇죠. 문제 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시면 돼요. 케이스 두 개 아셨죠? 그럼 이제 67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경리가 이거 보고 아이고 이 사람 30만 원 줘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거 영수증 확인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회사가 써야 될 돈을 개인이 쓴 거잖아요. 그럼 이 돈을 저 사람한테 돈 줘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 예금에서 30을 차감합니다. 지금 계좌 이체하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줍니다. 자 그러면 돈은 지금 줬는데 이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뭐 KTX도 탔고 숙박비도 냈고 뭐 기타 제 비용은 그냥 밥 먹고 이런 거겠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어쨌든 회사를 위해 쓴 거니까 돌려줘야 맞잖아요. 원래는 회사가 써야 되는 돈인데 그럼 이때 이 중요한 거 제가 처음에 강조했었던 건데 이 세 개 항목은 와세대한 대답이거든요.
너 그거 뭐야? 하니까 KTX 숙박비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왜 썼어 이거? 출장 갔죠. 이렇게 대답하죠. 이 세 개는 항목은 다르지만 다 출장 때문에 쓴 거죠. 그래서 개정 과목은 여비 교통비가 됩니다. 멀리 가면 여비, 가까이 가면 출장비. 여비 교통비로 정산을 지금 딱 하는 겁니다. 그럼 보통 예금은 자산의 감소고요. 얘는 비용인데. 자, 이렇게 됐어요. 비용.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거 있죠. 비용이잖아요. 500, 800, 900. 이제 계속 생각해야 돼. 비용이네. 500, 800, 900. 어디죠? 영업부 사원이죠? 800번. 이 사람 뭐 출장 갔다 오면 뭐 영업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이유가 있으니까 갔다 왔을 거니까 800번 번호를 꼭 매겨주셔야 됩니다. 귀찮으면 8이라도 쓰세요. 8. 이거 안 써놓으면 여비교통비 검색하면 아까 보셨죠? 560, 700, 800 뜨는데 엔터 치면 500번 되고 탈락. 미리 써놓자. 미리. 답은 되게 간단한데 상황이 생소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차피 출장비다 결론은. 그 다음에 68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조금 빈도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마 내면 많이 틀려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는 분계가 2개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 6월 25일에 이 사람이 출장을 떠났어요. 그럼 50만 원을 일단 주는 회계 처리를 할 거고, 그리고 오늘 12월 2일 돌아왔을 때 정산하는 회계 처리를 할 거니까 2개가 나오겠네요.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6월 25일 회계 처리부터 생각해 볼게요. 그럼 회사가 회사 돈으로 50을 꺼내서 준 거죠. 그럼 현금이 50이 줄어들겠죠. 현금 빼서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 50을 빼서 줬다. 자산의 감소. 그러니까 둘 다 돈을 주긴 주는데 67번은 확인하고 주는 거고 68번은 미리 주는 거고 차이가 크죠. 굉장히 크죠. 자, 그럼 이걸 어떤 명분으로 준 거냐? 일단 지급해봤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 가지급금이 개정 과목이거든요. 가지급금 이렇게 써줘요. 50만 원. 그리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회사에 출장 얘만 갔을까? 그럼 출장비 얘만 줬을까? 얘도 주고 쟤도 주고 얘도 주고 쟤도 주고. 그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름 써야죠. 누구한테 줬는지. 김 부장 이렇게 써서 관리해야죠. 기억 못하니까.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대여금 느낌도 있잖아요. 물론 이자 받으려고 빌려준 건 아니지만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놓는 거예요. 관리하려고. 그럼 얘는 성격이 뭐냐? 아까 대여금 말씀드렸는데 자산입니다. 일단은. 왜냐면 출장 안 가면 다시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일단은 자산으로. 근데 별로 의미는 없어요. 이게 6월 25일에 됐던 회계 처리고요. 이제 12월 2일이 된 거예요. 이제 어쩔 거냐 하면 이 사람이 출장 갔다 왔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는 가지급금이 얼마였든 간에 없어지고 정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김 부장한테 가지급금 정리됐다. 영수증 갖고 오라 그러겠죠? 네, 가지급금을 정리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얼마가 됐든 그 금액을 그대로 없애줍니다. 끝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는 그림을 줬는데 여기 그냥 대충 말하죠. 그냥 뭐 교통비 및 숙박비 47만 5천 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비교통비 47만 5천 원.
확인됐으니까. 자, 역시 800번 여비 교통비가 와요. 47만 5천 원만 영수증으로 확인이 됐죠?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나한테 뭘 줘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 그럼 잔돈 갖고 와야죠. 잔돈. 잔돈도 다시 들어오죠. 이 사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현금. 아, 현금으로 회수했다고 돼 있네요. 혹시 모를까봐. 네, 그럴 리가. 얘도 비용이고. 자산인데요. 그러니까 딱 포맷이 이래요. 이런 문제 많이 내요. 가지급금 얼마 줬었고 오늘 정리하니까 이렇게 됐어. 이런 문제 많이 내요, 진짜. 그러면 포인트는 가지급금에 거래처 쓰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차액 조정하는 거. 근데 저는 이런 문제를 내고 싶거든요. 이렇게 내보고 싶어요. 한번 맞힐 수 있나 보세요. 김 부장한테 50만 원을 맡겨놨어요. 출장 갔다 돌아왔는데 영수증이 57만 5천 원인 거예요. 불가능한가요? 가능은 하겠죠. 근데 이왕이면 맞춰서 쓰면 좋은데 막 부득이한 일이 생겼었던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왜냐면 제가 알기로 그렇게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 틀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리 한번 해보자. 57만 5천 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이 사람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어둡겠지. 저 7만 5천 원 제 돈 썼는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회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줘야죠.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현금을 줘야 되겠네. 이해되죠? 근데 한 번도 안 풀어보면 모른다니까. 그럼 회사가 아이고 네 돈 더 썼구나. 7만 5천 원 내가 줄게. 이렇게 되겠지. 이게 나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럴 수도 있지 않나. 이러면 많이 틀릴걸요, 생각보다. 근데 가능한 일이니까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장비는 두 가지 컨셉이 있다. 이 돈 먼저 쓰고 와라. 그럼 붕괴는 깔끔하죠. 그 금액을 그대로 주면 되니까. 그냥 좀 불쌍하고 근데 시험에 잘 내는 건 이거일 거다. 조정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 같으면 부족하게 낼 것이다. 그러니까 돈 더 쓴 걸로 낼 것이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그 68번 보시면 거래처를 입력한다 이 말 필요 없죠. 이건 당연히 쓰는 거예요. 쓰지 말라 해도 쓰셔야 돼요, 여러분은. 안 그러면 내가 불편한데? 그럼 맨날 가서 너 출장 갔었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불편해서 안 돼요. 자, 그럼 69번 해볼게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 68번이랑 69번 똑같거든요. 근데 왜 넣어놨냐면 69번은 진짜 성의가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69번에 제품의 수출을 위하여 중국에 출장. 딱 출장 눈에 띄죠. 이것도 뭐 가지급금인가 하고 보는 거예요. 12월 4일에 지급했던 출장비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가지급금이라는 말 없죠. 근데 가지급금이에요. 왜? 일단 준 거잖아요. 그래서 68번이랑 69번이랑 비교하셔야 되는 게 68번은 대놓고 출장비 가지급금 말했죠. 근데 69번은 출장비 하고 끝. 출장 갈 때 가지급금 처리하는 거 알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 그래서 가지급금 따로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고요. 첫 번째 포인트예요. 왜냐면 계정 과목을 가지급금밖에 안 쓰거든요. 출장 갈 때. 물론 다른 거 말하면 그거 써야 되는데 아무 말 없으면 가지급금. 그 다음 두 번째. 출장 갔다 왔고요. 150 줬는데 125만 원 줬어요. 그럼 25만 원도 받았겠죠. 자, 그럼 여비 교통비인 거 아시겠죠? 몇 번일까요? 500번일까요? 800번일까요? 800이에요. 수출이. 수출이 만드는 건가요? 막 제조하는 건가요? 만든 거 팔러 갔다 온 거지 지금. 그러니까 얘도 영업부겠지. 숨겨놨죠? 그러니까 이런 거 찾으셔야 된다고. 수출하러 갔으면 물건 팔러 갔다 온 거 아니겠어요? 사러 간 거 아니죠?
그러니까 68, 69 비교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68번에 익숙해지면 안 돼. 69번에 익숙해지셔야지. 실제로 여러분 상사가 이런 말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보고 아 수출이니까 영업부구나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500일 리는 없지 수출이니까. 그래서 수출이랑 영업부랑 연결해 두세요. 그 68번에 영업부 써 있잖아요. 69번은 수출 표시해서 연결해 두셔야 된다고. 수출도 영업부가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많이 팔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불친절한 문제가 있었다 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0번 이것도 사실 똑같은 문제인데 70번 뭐 김은국 차장 어쩌고 저쩌고 하고요. 근데 얘는 출장비 50을 줬다고 하는데 선급금 처리했다고 하죠. 그럼 가지급금 대신에 선급금을 쓰라는 말이에요. 그냥. 왜냐면 이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이게 법으로 정한 게 아니라서 회사마다 다를 수 있고 부서마다 다르면 좀 안 되겠다. 이제 회사끼리는 좀 통일이 돼야 좋은데 근데 무조건 출장비는 가지급금 하세요 이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회사는 선급금으로 할 건데 이래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급금으로 하세요 이 말이고 이것도 원래 부가가치세가 있는 건데 그냥 안 배웠으니까 넘어갈게요. 부가세 고려하지 말라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은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고 돼 있죠.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게 채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한 문제 3점인데 사실 하나만 틀려도 점수 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거래처를 써도 틀렸다고는 안 할 거예요. 원래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써야 되는 걸 안 쓰는 거는 당연히 틀린 건데 원래 써야 되는 건데 근데 생략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건가? 이거는 모르겠네요. 출제자 마음이지. 저는 안 틀렸다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갖고 틀렸다면 좀 나쁜 사람이잖아요. 하여튼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가지급금 말고 선급금을 써라. 거래처를 쓰지 마라.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1번은 세무 1급이라서 여러분 이것만 표시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퉁치는 문제인데 여러분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야 안 끝났네? 훨씬 더 많이 했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보니까 거의 다 끝났거든요. 13페이지까지가 당좌자산이 끝나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에서 또 하나 알려드릴 거 있고 하는데 내일 이거를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틀린 것도